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대적인 군사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적 양적으로 그 세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과장된 뻥스펙이었고 자칭 최강이라는 그들의 말과는 달리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최강의 대양 해군을 자처하는 대륙 국가이지만 미국의 항모 전단 하나를 격침시키려면 해군력의 40%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도 자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의 한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강 무적이라는 미국의 키티호크 항공모함 전단에 철통 같은 방어를 너무나 손쉽게 뚫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편의 잠수함은 고작 9km 떨어진 곳에서 떠올랐고 이는 곧 공격할 마음만 있었다면 침몰까지는 아니지만 항공모함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거나 줄 수도 있었다는 말인데요. 당시 미국은 이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적인 일은 이 같은 일이 얼마 후 또 일어나 팽팽한 긴장 속에 양측 군대가 28시간이나 해상에서 대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하다는 미국의 항모 전단도 바닷속에서 조용히 접근하는 잠수함들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지실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미국 해군의 CV-63 USS 키티호크 항공모함과 각종 호위함들로 구성된 항모 전단이 오키나와 근해에서 정례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의 순급 잠수함 한 척이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8km 가까이 추적하다가 미국 정찰기에 의해 발각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미군에서는 이날 순급 잠수함 한 척이 키티호크 항모 전단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와 어뢰와 미사일 공격 사정권 내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AIP 잠수함인 순급 잠수함이 CV-63 USS 키티호크 항공모함을 어뢰로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하는 동안 다른 구축함과 잠수함들이 이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항모 전단의 구성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CV-63 USS 키티호크와 같은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은 핵추진 항모는 아니었지만 만재 배수량 8만 톤급의 길이 325m에 폭은 86m나 되는 거대한 재래식 추진 정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덩치에도 시속 33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이 28만 마력의 항공모함에는 5,624명의 승무원과 강력한 무장을 갖춘 85대의 함재기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아무리 항공모함이 수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해도 주변에는 항모를 호위하는 2척 이상의 미군 핵잠수함과 여러 척의 수상 호위함들, 대잠 초계기, 대잠 헬기들이 강력한 대잠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키티호크 항공모함과 호위함으로 이뤄진 함대는 이날 이후인 2007년 11월 23일에도 대륙 국가의 순급 잠수함 한 척과 미사일 구축함인 선전호에 비밀스러운 추격을 받았습니다. 키티호크 항공모함 주변에는 대잠 감시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들과 S3 바이킹 초계기와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 통제기, P3C 오라이언 대잠 초계기 등이 각자의 대잠 감시망을 쫙 펼치며 돌아다녔는데요. 전자전을 위해서 EA-6B 프라울러가 떴고 바닷속에서는 LA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들이 수중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음향을 모두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중 대륙 국가의 추격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P3C 오라이언 대잠 초계기였는데요. 순급 잠수함은 키티호크 항공모함의 9km 앞 수상까지 떠올랐습니다. 곧바로 항공모함의 FA-18 함재기들은 무시무시한 무장을 한 채 이륙을 반복했고 바다는 요란하게 움직이는 각종 항공기와 수상함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순급 잠수함과 미국의 함대는 28시간이나 대치했다고 하는데요. 대치가 풀리기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양국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항모 전단을 뚫고 나타난 순급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일까요? 순급 잠수함은 송나라에서 유래한 이름이 붙은 중국 최초의 AIP 잠수함인데요. AIP,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전 잠수함이란 공기가 불필요한 추진 시스템을 말하는데 내부의 산소 공급 없이도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을 말합니다. 다른 재래식 잠수함들은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를 돌리려면 산소가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물 위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AIP 잠수함은 이 스노클링 과정 없이 더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작 4노트 정도의 저속으로 수중에서 2주에서 3주 정도, 20노트의 속력으로 2시간 잠수할 정도의 출력일 뿐이라 원자력 잠수함처럼 오랜 기간 조용히 적을 미행하는 일을 수행하기는 무리입니다. 이에 비해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은 시속 33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아무리 달려도 지치는 일이 없으며
이를 호위하는 수많은 수상함과 미국의 핵잠수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급 잠수함으로서는 한번 들키기만 했다 하면 공격은커녕 따라다니기도 힘들 정도죠. 그래서 중국의 순급 잠수함이 미 항모 전단 사이에서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은 내복인데요. 며칠 전 미국의 해상훈련이 있을 것이란 첩보를 입수하고 훈련 중 미 항모의 기동 위치를 예상한 후 해저 지형에 익숙하다는 이점을 살려 숨어있다가 조용히 떠오르는 것이죠.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해저 지형이 복잡하고 수온과 해류 등의 영향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곳에는 해저에 청음 장치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는데요. 미 해군의 대잠 체계는 대부분 구소련이나 러시아의 거대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양에서 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소형 재래식 AIP 잠수함을 가뜩이나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탐지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대잠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과 2007년 당시에는 지금보다 그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각종 탐지 수단이 총동원되었던 키티오크 항모 전단이 그리 쉽게 공격에 노출될 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리 재래식 잠수함이 탐지하기 어려운 비대칭 전력이라고는 하지만 왜 미 항모 전단은 이를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당시 상황에 수상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발표했던 브라이언 휘트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잠수함이 왜 미국의 항모 전단에 의해 포착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순급 잠수함이 미 해군의 위협이라는 지적은 과장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항모 전단을 따라왔던 순급 잠수함이 정말로 침입한 것이라면 보통 음향을 노출시켜 자신을 날리거나 잔망경을 들어올려 존재를 알리는 정도면 충분한데요. 그런데 순급 잠수함은 수면 위로 직접 부상해서 자신을 드러냈는데 이 같은 일은 잠수함이 공격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릴 때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면 상대편의 압박에 의해 강제로 부상당하는 경우인데요. 대륙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순급 잠수함이 미 항모 전단 앞에 일부러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었겠지만 잠수함을 부상시켜 보여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고 잠수함의 전술적 방침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방 측의 언론에서 미 항모 전단이 순급 잠수함을 탐지 못한 것을 감추지 않고 50년 전 러시아와의 인공위성 경쟁에서 뒤처졌던 스푸트니크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며 난리인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봤을 때 어쩌면 미국은 대륙 국가의 잠수함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일부러 부각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 항모 전단이 일부러 순급 잠수함을 함대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을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발표가 없는 만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안보 위협을 강조한다면 대만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잠수함을 배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잠수함은 뭐니뭐니 해도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이 지역의 대잠 방어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얻어낼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실제로 이 당시 미국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대잠 방어망 강화를 위해 대만의 대잠 세력 증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대만군으로 하여금 P3C 해상 초계기와 10여 척이 넘는 일본의 하루시오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지금 와서 분명한 것은 대륙국가의 순급 잠수함이 미 항모 전단의 대잠 방어력을 더욱 높여놓았으며 그리 쉽게 재래식 잠수함에 공격당할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일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보고급 잠수함과 미 항모 전단의 훈련 이후 미 해군의 대잠 방어 능력과 대응 전술이 그만큼 더 발전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공격하는 재래식 잠수함 쪽보다 이를 방어하는 쪽이 훨씬 어렵고 필요한 전력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생각지 못한 변수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작은 소형 재래식 잠수함이라 해서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앞으로 미 해군이 운용할 것이라는 유령 함대 또한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 해군이 가진 대잠 작전 능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이후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